디지털 텍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텍스트가 뭐냐? 월드와이드 웹부터 시작해야죠. www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www는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요약하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 이게 월드와이드 웹입니다. 됐습니까? 그걸 이제 W3 또는 웹 이렇게 부릅니다. 뭐 역사 이런 건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 거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기술적 문제 IP 어드레스부터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웹페이지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느냐? 저도 모릅니다.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모릅니다.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 만들어진 웹페이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욕망 댓글에 막 이상한 거 올라오고 이러면 막 내려버려요. 지금도 사라지고 지금도 생기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모르긴 해도 지금 전 세계 인터넷망에, 그러니까 웹에 걸려있는 웹페이지는 아마 1조 페이지는 넘지 않겠어요? 어마어마한 분량의 이제 페이지가. 그 페이지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쓰잖아요. 홈페이지 불러서. 홈페이지 불러서 쓴다는 게 뭐겠어요? 웹페이지를 불러와서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웹페이지. 그러면 여러분 웹페이지 부를 때 뭐 써요? 브라우저 창에서 제일 상단에 뭘 치죠? 주소를 칩니다. 주소. 여러분 그 상단에 치는 주소가 사실은 그냥 주소는 아니에요. IP 어드레스라고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IP 어드레스는 어디까지 찾아주느냐 하면 인터넷망에서 어떤 컴퓨터 시스템에 어떤 네트워크에 어떤 컴퓨터까지다라는 걸 알려주는 게 IP 어드레스예요. IP 어드레스 뒤에 루트 디렉터리부터 시작해서 파일이니 위치까지 찾아갈 수 있는 패스라고 소위 불려주는 길입니다. 길 PATH. 패스라고 불려지는 뒷부분을 합쳐서 쳐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뭐라 불러 해서 URI라고 부릅니다. URI. 됐어요? URI. Uniform Resource Identification이죠. URI는 IP 어드레스 플러스 얼마? 그 컴퓨터 안에서 찾아갈 수 있는. 자, 어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 얘기할 때 네트워크 부분에서 자, 여기에 네트워크 A가 있다. 네트워크 B가 있다. 네트워크 C가 있다. 네트워크끼리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다. 랜 안에 여러 개의 컴퓨터가 있다. 네트워크를 식별해주는 주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안에서 컴퓨터를 식별해주는 주소가 있어요. 합쳐서 IP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어떻게 생겼느냐?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218:237:65,1. 자, 우리식으로 읽으라 그러면 218.237.65.1입니다. 자, 보실까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트워크 A, B, C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가 작은 조직은 여러 대, 몇 대부터 시작해서 큰 조직은 수백 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번호, 네트워크 주소 플러스 네트워크 안에서 이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는 컴퓨터를 호스트라고 합니다. 호스트 주소를 합쳐서 우리는 IP 주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IP 주소를 가지면 뭐를 찾아갈 수 있다?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컴퓨터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집에서 쓰는 컴퓨터 같으면 IP 주소가 아마 좀 어떤 뭐 LG를 쓰느냐, 뭘 쓰느냐에 따라 KT를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소 주는 방식이 좀 있는데 그렇게 따라 아마 부여되어 있을 건데 아무도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무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쓰는 겁니다. 어쨌든 IP 어드레스가 있는 겁니다. IP 어드레스가. 됐어요? 이화여대 같으면 수천 대의 컴퓨터가 네트워킹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화여대 네트워크의 주소, 네트워크 주소 플러스 이화여대 안에서 내 컴퓨터의 주소. 여러분 사무실에 있는 주소들은 정부전산원에 물어보면 IP 주소 바로 가르쳐 줍니다.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치잖아요. 정부전산원 직원이 마음만 먹고 딱 들어가면 아, 심소희 교수님이 지금 뭐를 치고 있구나. 이 글자를 쳐. 왜 근무 시간에 이상하게 딸하고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끔찍한 현실입니다. 사실은. 네. 자, IP 어드레스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IP 어드레스예요. 그러면은 218 숫자 4개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8비트씩, 한 바이트씩 해서 4바이트로 IP 주소가 이제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소가
네트워크 주소 호스트로 주소로 돼 있는데 이렇게 쓰면 어렵잖아요. 정수로 저래서 비트 써놓으면 여러분 쫄잖아 사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뭐 이화 .kr 뭐 이런 식으로 나가잖아. 여러분 주소 보면은 이제 말로 돼 있지 우리 스트링으로 돼 있지 숫자로 안 돼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방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IP 어드레스를 다만 스트링으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스트링으로 바꾸면 제일 앞에는 IP 어드레스 제일 앞에는 뭐가 나냐면 내 컴퓨터가 속한 그 네트워크 이름부터 시작해서 그거의 상위 네트워크. 항상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P 어드레스의 마지막 뒷부분은 .kr입니다. kr은 우리나라에 있는 네트워크에 부여된 네트워크 주소입니다. KR 코리아. 정말 슬픈 것은 여기에도 국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국력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져요.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구들은 바로 나라 이름 없이 딱 네트워크 이름 부여받고 있습니다. 파워가 센 기관들이죠. 마지막에 나라 이름이 아니야. 그 기관 스트링을 나타내는 스트링이 바로 나와요. 그거를 관장하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그걸 주소를 부여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돼. 신청해서 허락이 떨어지면 써라 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 작업 참여할 이유도 없고 이미 참여하기는 너무 그쪽 분야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다 이화여대 같으면 정보전산원에서 담당자가 주소 필요한 거 다 할당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 기관에서 받은 IP 어드레스가 할당할 수 있는 컴퓨터 대수가 6만 대다. 6만 대 초과했어. 10만 대가 됐어. 어떻게 할 거냐? 못 주는 거지. 더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말씀드린 국제기구에다 신청해가지고 더 큰 도메인을 받아야 돼요. 도메인 네임을. 받아서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메인 네임 하나 받기가 만만치 않죠. 네,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 그 국제기구를 대신해서 우리 국내에 있는 사이트를 위한 도메인 네임을 부여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기관 이름은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됐습니까? 자, 요게 웹페이지가 돌아다니는 상황이에요. 자, 웹페이지란 뭐냐? 하이퍼텍스트로 쓰여진 페이지입니다. 문서예요. 그게 웹페이지가 뭐다? 하이퍼텍스트로 써놓은 문서다. 웹페이지. 하이퍼텍스트는 뭐냐? HTML이라는 문법에 따라서 HTML이라는 언어를 써서 작성된 문서인데 하이퍼텍스트의 논리적인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종래의 텍스트는 시퀀스 오브 캐릭터스입니다. 문자들이 그냥 쭉에 이거요.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 줄로 되어 있지만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면 전부 다 시퀀스 캐릭터입니다. 우부터 점 마침표까지 한 몇 개쯤 될까요? 한 100개? 100글자로 된 한 개의 스트링입니다. 스트링. 이게 종래의 문서예요. 자, 그럼 하이퍼텍스트는 뭐냐? 2차원적이에요. 1차원적이죠? 캐릭터가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1차원적이에요. 하이퍼텍스트는 2차원적 평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URI를 써서 어떤 홈페이지를 불러들였다. 여러분 컴퓨터에. 읽어 나가다가 뭐 있어요? 파란 부분으로 밑줄 또는 뭐 브라우저에 따라서 빨간색일지도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연한 파란색의 밑줄 꺼져 있습니다. 거기를 콩 눌리면 어떻게 돼요? 그 위치에 있는 URI에 해당되는 웹페이지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일로 갑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는 방향 화살표로 일로 돌아와요. 여기서 읽어 나가다 또 URI 주소가 나와. 파랗게 밑줄 지금. 그럼 눌리면 또 그 페이지로 가. 지멋대로 전 세계에 있는 웹페이지에서 URI를 따라가지고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용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요게 하이퍼텍스트의 컨셉입니다. 하이퍼텍스트. 자, 뭐가 편해요? 여러분 연구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읽어 나가다가 종래의 텍스트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부분이 이거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요 책깔 비껴가지고 옆에 딱 놔놓고 그다음에 또 그 문은 또 도서관에 가서 빌리든지 뭐 내가 소장해서 가져오든지 이래가지고 별별 수단을 써서 확보해가지고 또 막 읽어나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또 끼워놓고 또 가서 빌려. 이 짓을 해야 됩니다. 그게 종래의 텍스트 베이스일 때. 그런데 하이퍼텍스트의 컨셉을 기반으로 월드와이드 웹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상황에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럴 필요 없어. 꾹꾹 눌리기만 하면 그 페이지 떠 화면에. 보다가 의심되면 또 눌려. 또 가 봐. 돌아가.
다른 거 읽다가 또 있으면 또 글로 가. 이게 하이퍼텍스트입니다. 됐습니까? 과연 누가 하이퍼텍스트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느냐. 이 평면 구조의 문서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누구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냐? 누구예요? 소위 URI라고 부르는 앙카라는 거다. 앙카. HTML에 꺽쇠 A 하고 탁 나오면 그 다음에 URI를 쓰게 돼 있어요. 그 뒤에. 그러면 고기를 콕 눌리면 그쪽 웹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주 심플한 개념이에요. 아주 심플한 개념. 됐습니까? 자, 역사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990년 팀 버너스리기가 나오는데 이 양반이 소위 오늘 여러분들을 괴롭힐 세만틱 네트워크, 세만틱 웹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 그래서 하이퍼텍스트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웹페이지 하나하나를 노드라고 생각합니다. 노드. 웹페이지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쪽 웹페이지에서 저쪽 웹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파란 색깔의 밑줄 쳐져 있는 부분. URI 부분. 그거를 링크라 그래요. 링크. 그래서 웹페이지들이 전 세계에 있는 1조 페이지가 넘는 웹페이지들이 전부 링크만 눌리면 바로바로 찾아와가지고 내 화면에 브라우저로 띄워준다. 이게 하이퍼텍스트의 개념입니다. 됐습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매일 쓰고 계시는 그 웹페이지에 대해서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좀 어려운 부분으로 가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하이퍼텍스트 사용을 가능하려면 IT 기술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느냐. 첫째, 소위 그 URI를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 앙카라는 말은 ANCHOR입니다. 닷이라는 뜻입니다. URI를 기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언어가 있어야 돼. 첫째, 웹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드는 언어가 있어야 된다. 그 언어 중에 대표 주자 누구? HTML. 그 다음 XML.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언어가 HTML, XML입니다. 거기서 아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HTML, XML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기능이 앙카입니다. 꺽쇠 A, URI 나오고 백슬래시 꺽쇠 닫고 라는 문법을 가져야 돼요. 근데 HTML, XML이 문법이 개떡 같아요. IT 기술자들은 그냥 HTML 문서들 이렇게 보면 그냥 봅니다. 그래? 알았어. URI 써놨네? 여러분들은 보면 쫄아요. 왜? 꺽쇠 때문에 좁니다. 꺽쇠. 앵글 브래킷이라고 불리죠. 우리는 앵글 브래킷이라고 부르기 싫어. 그래서 꺽쇠라고 불러. 꺽쇠. 꺽쇠 열고 닫고. 이 꺽쇠 때문에 위압감을 팍 느낀 거야. HTML로 작성한 문서 보면 위압감 가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일 뿐이다. 문법일 뿐이다. 문법일 뿐이다. 그런데 특별히 HTML 문서에서 뭐를 하려 하니? 뭐를 해요? HTML 문서에서 뭐를 하고 싶죠? 하이퍼텍스트 문서를 만들려 하다 보니 그 폰트 사이즈 조정하고 그다음에 뭐 글자체 결정하고 뭐 밑줄, 기울임 이런 거 다 시키려고 하니까 포매팅 규칙까지 하려고 그러니까 단어가 많아졌을 뿐이에요. HTML, XML 문서에서 최고로 중요한 단어는 앙카 하나입니다. 앙카. 그게 하이퍼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A라고. 단어 너무 웃기죠. 한 글자 A야. A. 꺽쇠 A. 그 뒤에 URI 써줘. 써주고 백슬래시 꺽쇠 닫아.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고요. HTML, XML. 나머지는 다 뭐예요? 포매팅 규칙입니다.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시작합니다. 테이블 끝납니다. 테이블 한행 시작합니다. 한행 끝났습니다. 칼럼 하나 시작합니다. 끝났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HTML 단어가 한 7, 80개 될 거예요. 외워야 될 낱말이.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오늘 문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단어는 여러분이 따라 외우시고. 그런데 단어 많이 외우지 마시고 한 10개 정도만 단어 외우십시오. 그러면은 끝이야. HTML 혼자 독학하고 싶으면 일주일 독학에 맘먹고 단어 공부 7, 80 단어 외우면 끝. HTML 공부. 그렇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소예요.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기술적인 환경이 첫째는 하이퍼텍스트를 만들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다. HTML 아니면 XML. 또 XHTML 뭐 이런 것들. 다음에 통신 규약입니다. 규약. 웹페이지를 주고받을 때 주고받는 컴퓨터 사이에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을래? 그 중에 대표적인 게 HTTP입니다. 하이퍼텍스트
문서의 송신 규약. HTTP만 있느냐? 아니에요. 다른 규약도 많이 있습니다. FTP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웹페이지 불러올 때 제일 앞에 나오는 게 뭐죠? HTTP입니다. 그게 뭐냐면 웹페이지를 불러올 때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는 HTTP라는 통신규약에 따라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파일을 웹페이지를 받고 싶다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URI 주소가 시작됩니다. HTTP 쫙. 그런 내가 가져올 웹페이지의 주소입니다. 그게 웹페이지 주소. 웹페이지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파일 경로, 컴퓨터의 루터, 최상위 디렉터리부터 해서 파일을 찾아가는 경로 플러스 IP 어드레스. 그게 URI입니다. 됐습니까? 그 IP 어드레스가 정수가 아니라 도메인 이름으로 스트링으로 바뀌어져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웹페이지 불러올 때 사용하는 첫 줄 빈칸 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때요? 다 듣고 나니까 그래도 좀 낫죠? 앞으로 여러분들 홈페이지 같은 거 들어갈 때 뭐 칠 때 이게 그거구나 하고 알고 쓰면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모르고 그냥 무조건 HTTP 치는 거야. 이거보다 FTP라고 시작할 수도 있어. 그런 것까지 알고, 그러나 웹페이지 주고받을 때 대부분의 통수신 규칙이 뭐다? HTTP다.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구조에 관련된 다른 이제 그하고 웹 브라우저가 필요해. 웹 브라우저는 뭐죠? HTML 또는 XML로 작성된 문서를 XML, HTML이 앙카라는 단어 제외하고 나면 전부 뭐라 그랬어요? 포매팅 규칙입니다. 포매팅 규칙. 글자를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는, 디스플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단어들이에요. 전부 다. 그것들을 HTML 또는 XML 문서를 읽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웹 브라우저. 됐습니까? 그게 웹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종류, 어제 말씀드렸죠. 전 세계 웹 브라우저 시장에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졌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전 세계 최초의 웹 브라우저는 누가 만들었냐? 넷스케이프라는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IT 업계에서 MS가 남의 거 훔치는 데 최고의 도사가 MS 윈도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싫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을 나 굉장히 싫어요. 진짜 천재는 누구냐? 애플 컴퓨터를 만든, 돌아가셨죠 아마 그분? 키 크고 애플 컴퓨터의 사장님이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키가 한 190 정도 되는데, 자, 하산한다 회사 직원들, 애플 컴퓨터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사장인데 기술력이 대단한 분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들 머리 아프고 싶어서 잠깐 쉬어가기 장면입니다. 야, 나 하산할게. 너희들끼리 놀아. 직원들은 다 막 경영을. 그리고 놀아. 산에 가서 도 좀 닦다가 직원들이 SOS를 막 쳐. 사장님,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오십시오. 아이, 자식들, 너희들끼리 하면 안 돼? 하면 쓱 내려와. 와가지고 딱 해가지고 지침 딱 줘. 소위 소프트웨어 시스템 분석 및 설계를 딱 해주고 갑니다. 그럼 밑에 애들 막 연구소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해. 그게 애플 컴퓨터예요. 여러분 아이콘 베이스로 따닥 눌리면 프로그램 실행되는 그것을 처음 시작한 게 바로 애플 컴퓨터입니다. 아이고, 사람 이름 생각나지? 치매 초기 증상인가? 네, 스티브 잡스. 오케이, 신 교수님. 잡스. 정말 제가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플 컴퓨터에서 만들어 놓으니까 그 전에 굉장히 후진 OS를 가지고 있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아이디어를 딱 훔쳐가지고 만든 게 MS 윈도우예요. 그러니까 돈은 누가 다 벌어서 MS 윈도우 다 벌어. 나는 그런 인간들 진짜 싫어합니다. 숨은 공로자는 따로 있는데 돈은 지가 챙겨. 이거 진짜 싫어요. 우리 딸들은 제가 이렇게 힘들게 특강하는데 특강료를 지금 가로채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제주는 고민은 있는데 특강료 챙기려고 저 호시탐탐 노래. 오늘 저녁 때 만나기로 했어요. 딸상님. 자,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게 웹브라우저 시장에서도 넷스케이프사의 젊은 인재 한 사람이 첫 번째로, 전 세계 첫 번째로 만든 웹브라우저가 넷스케이프입니다. 여러분들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너무 억울할 거다. 나는 그런 사람들의 억울한 심정, 스티브 잡스의 억울함, MS 윈도우 돈을 얼마나 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끌었습니다.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또 넷스케이프 아이디어를 가로채서 MS에서 만든 게 인터넷 익스플로러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그냥 브라우저의 보통 명사로 사용될 정도예요, 지금. 그 정도로 시장을 휩쓸었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업체에서 익스플로러를 뛰어넘는 크롬, 네이버 메일 같은 이런 데서 도전장을 내서 오늘날의 각축장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너무 통쾌합니다. 지금 이 장면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꼴보기 싫어서. 제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화여대 중국 문화연구소에서 막 해놨는데 옆에 있는 국문과에서 싹 가져가. 좋겠어요?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런데 어느 대학이나 국문과가 중문과보다 파워가 좀 세거든요. 세기 때문에 말도 못해. 말도 못한다니까. 중교도 이거는 이화여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국 대학의 국문과하고 중문과 사이에 역학관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해. 가로채가. 그럼 뭐 목이 힘은 다 줘. 잘난 척은 다 하고 국문과. 중문과는 너저분한 일 다 해. 그러면서도 인정도 못 받아.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넷스케이프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돈 어마무시하게 많이 받았어요.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젊은이들 크롬 많이 써대요. 저는 네이버 메일 주로 씁니다. 왜? 넷스케이프 쓰고 싶은데 사라졌어.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죽어도 쓰기 싫어. 그래서 네이버 메일 씁니다.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도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웹브라우저가 뭐 하는 역할이냐 이해하셨습니까? 웹브라우저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금 다 말씀드렸어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URI가 아니네요. 유니폼 또는 유니버설 리소스 로케이트 URL. 그게 여러분이 웹페이지 볼 때 처음에 쓰는 거. http:// 그 다음에 나오는 게 URL입니다. 유니폼 또는 유니버설 리소스 로케이트. 인터넷상의 파일 주소입니다. 웹페이지를 우리는 파일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파일 형태. 웹페이지 이름 보시면 어떻게 돼요? 확장자가 .html 또는 .xml. 그래서 확장자만 보면 어떤 언어로 만들어진 웹페이지라는 걸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파일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게 URL이다. 됐습니까? 그 URL에 얘는 이래 되어 있어요. 통신 프로토콜 www.un.org 밑에 요까지가 IP 어드레스 부분입니다. IP 어드레스 부분. 그 도메인 네임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그 컴퓨터 안에서 루트 디렉터리부터 내려가면서 about un에 관하여 라는 디렉토리 밑에 있는 index.html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주시오. 할 때 여러분들 이거 치고 여기 딱 와서 엔터 때리면 un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올라옵니다. 자, 어때요? 좀 이제는 홈페이지 사용하실 때 웹페이지 쓸 때 좀 기분이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제가 이게 목이 터지는 게 외쳤는데 보람이 있지. 아무 감흥도 없이 옛날하고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이제 뭐 좀 아는 척 하면서 쓰셔야지. 안 그래요? 자, 딱. 이제 마크업 랭귀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HTML하고 XML을 하는데. 여러분 제일 쫄고 있는 거. 저기부터 문서에 마크업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를 우리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HTML의 뒤에 ML이 마크업 랭귀지의 ML입니다. XML의 ML도 마크업 랭귀지. 전부 다 마크업 랭귀지. 마크업 랭귀지 뭐 하는 거예요? 문서의 논리 구조나 체제와 같은 문서의 포매팅 담당하는 게 바로 마크업 랭귀지입니다. 포매팅의 주개념이. 양대 기능이 있는데 첫째는 앙카를 넣을 수 있도록 URL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과 그 다음에 포매팅 기능. 나머지 다 포매팅. 그러니까 단어들이 앙카 빼고 나면 전부 다 포매팅과 관련된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마크업 랭귀지를 신텍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을 쫄게 하려고 이 사람들이 태그라는 개념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태그가 꺽쇠로 시작해, 꺽쇠로. 그래서 백슬래시 꺽쇠로 끝나, 태그가. 문법 구조를 그래 만들었어요, 신텍스를. 이 자식들이. 왜 그래 만들었을까? 이유는 있어요. IT 기술자 입장에서 내가 이해를 해주면. 첫째, 일반인들에게 겁을 좀 먹게 하자. 왜요? 겁을 먹어야 IT 기술자 입장에서는 좀 있어 보이잖아. 겁을 먹어야 IT 기술자 폼 좀 잡을 거 아니에요. 어깨 힘 좀 주고. 네, 첫째 이유입니다. 진짜 이유는 태그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문자가 일반 문서 안에 들어가는 잘 안 쓰이는 문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일 안 쓰이는 문자가 뭐냐? 꺽쇠. 이게 잘 안 쓰거든.
꺽쇠는. 여러분 꺽쇠 어디 있어요? 표 이름 붙일 때, 그림 이름 붙일 때 이외에는 꺽쇠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문서 작성할 때, 글 쓸 때. 그래서 꺽쇠를 잡아야 돼요. 태그 만들 때. 자, 마크업 랭귀지의 계보도입니다. SGML, XML. 이건 두 개로 딱 갈라져요. 여기에서 대표 주자가 HTML이에요. XML의 계보도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마크업 랭귀지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많은 마크업 랭귀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란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제발. 자, 그런데 이제 이 계보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이따가 XML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XML하고 HTML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근본이 어느 정도 다르냐? 뭐 옛날 사람들 하죠. 너는 근본이 틀린 거야. 근본이 틀린. 근본 자체가 다릅니다. XML하고 HTML은. 이따 보시세요. 이제 일단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HTML은 어떻게 하느냐?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왠지 HTML이라는 랭귀지 이름을 아는 사람은 웹페이지 만들 때 무조건 HTML 써야 될 것 같아. 왜? HTML은 뭐예요? 하이퍼텍스트 만드는 랭귀지라고 딱 써놨잖아. 랭귀지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왠지 HTML 안 쓰면 웹페이지 안 만들어질 것 같은 그 기분. 야, 이래서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자식 나면 이름 잘 지어주세요. 이름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 엄청 중요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 만들 때 이 랭귀지 안 쓰면 안 쓸 것 같이 안 생겼어요? 기본 문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단어는 여러분 각자 공부하시고 오늘은 HTML에서 사용되는 단어 한 10개 정도 소개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HTML 문서도 제가 하나 읽어 드릴 거예요. 왜? 다시는 여러분들이 HTML 문서나 XML 문서를 읽을 때 쫄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 한 페이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HTML 문서. 자, 사용하는 여기 시작 태그는 이렇게 합니다. 요 안에 태그 이름이 들어가요. 꺽쇠 닫고. 요 태그가 끝난다는 표시는 꺽쇠 슬래시 태그 이름.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HTML 문서를 보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텍스트가 들어가거든요. 읽어야 될 건 텍스트 부분만 읽으면 돼요. 요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포매팅 해달라는 규칙을 시작 태그, 끝 태그 사이 식으로. 그러면은 읽어야 될 텍스트는 이건데 텍스트 말고도 벌써 뭐예요? 꺽쇠 태그 이름 끝에 닫고 꺽쇠 슬래시 태그 이름 끝.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한 20글자 정도가 추가되어 있어. 보여줄 부분은 텍스트밖에 없는데 요 텍스트를 이렇게 보여달라는 거를 포매팅 규칙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람을 아주 쫄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쫄는 방법이 뭐예요? 무시하고 읽으면 텍스트만 보면 돼. 꺽쇠 보면 다 빼보라고. 눈에 에이 자식들. 안 쫄아야 나는. 네가 안 만나를 좋으면 난 다 배웠어. 안 쫄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태그 이름이 단어예요. 단어. 태그 이름이 단어. 됐습니까? 자, 그러면 HTML 공부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단어 공부밖에 안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이거를? 김종인 선생님 왜 해야 되나? HTML 이야기 더 해야 되는가? 예. 이런 것들이에요. 포매팅 정보가 폰트 사이즈, 뭐 볼드 페이트냐, 이태릭이냐, 로만체냐 이런 거. 칼라, 색깔, 헤딩 어떻게 할래? 레벨, 헤딩 레벨 같은 거. 이런 포매팅 정보하는 단어들이다. 앙카 말고. 앙카는 제일 중요하죠. 하이퍼텍스트를 만드는 근본이 앙카가 필요하니까. 자, 요거는 여러분이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어. 내가 멋있게. 뭘 만들까요? 육아 방법. 어린애를 키울 때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요리 방법. 무슨 요리 할까요? 동태찜? 동태찜 말고 그 뭐야? 동태 말린 거 뭐라 그래요? 아, 꼬다리찜. 예, 꼬다리찜. 꼬다리찜 만드는 방법. 다 웹페이지 만들어. 사진도 싣고 이래가지고 막 만들어. 자, 만들어서 내 컴퓨터에 만들어 놨어, 지금. 그래서 intro.html, 꼬다리.html 문서를 만들어. 여러분, 열심히 HTML 공부해서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누군가가, 클라이언트인 누군가, 야, URL 어디에 꼬다리찜 끝내주게 만드는 요리법이 있다 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어, 풍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딱 대고 뭐를 쳤어요? http // 그 다음에 짠짠짠 URL을 딱 쳤어. 마지막에 꼬다리.html 하고 엔터 딱 쳤어요. 인터넷에 넘겨. 클라이언트가 인터넷에다가 요청을 던지는 거예요. 날라가.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세요?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찾아가라는 거예요. 네트워크 주소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야, 어느 네트워크한테 토스해. 그럼 그 네트워크로 넘어가. 요청을 해. 그럼 네트워크 주소 떨어져. 네트워크 주소 또 컴퓨터 주소가 있어. 컴퓨터 주소로 또 가면서 컴퓨터 떨어져. 남는 게 뭐예요? 패스만 남습니다. 파일 패스만.
루트 디렉터 어디 가면 꼬다리.html이 있다. 그거를 딱 요청이 들어가 인터넷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가 서버가 되는 거예요. 웹페이지를 제공하는 사람이 서버야. 사용하는 사람이 클라이언트. 어제도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서버죠.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오늘 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웹서버가 .html, 꼬다리.html 파일을 검색해서 네트워크에 올려. 올 때 답을 받을 여러분 컴퓨터의 URL이 같이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꼬다리.html을 또 똑같은 구조로 인터넷에 실어. 여기로 보내줘라. 절망이 필요하단다. 딱 가. 그러면 여러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에 있는 뭐가? 웹 브라우저가 꼬다리.html을 받아. 그래서 HTML 문서니까 거기에 있는 포매팅 룰에 따라 화면에 띄워 내용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URL을 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URL에 해당되는 웹 문서를 보게 되는 기술적 과정을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냥 뭐 서비스 차원에서 그랬더니 사실 여러분 일하시는 데는 몰라도 되지만 그러나 이 다이어그램 하나가 여러분의 격을 바꿉니다.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이 인터넷 쓸 때 어때요? 다 알고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 지금쯤 예약하고 있겠네. 조금 있으면 오겠네. 딱 머리에서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뭐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이런 과정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URL 치고 엔터 쳐서 안 나와. 엔터 막 때려. 안만 때려도 오나 안 오지. 이 과정 다 거쳐야 뜨는데 그렇게 품격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다르잖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쯤 이제 꼬다리.html을 찾았겠구나. 오고 있겠네 지금 인터넷. 아직 안 와? 인터넷에 트래픽이 좀 복잡한 것 같다. 좀만 기다려보지. 그러면 짠! 뜬 다음에 코다리 그림이 지금 얼마나 품이 있어요. 같은 인터넷 사용자도 품격이 다르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품격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은 옛날에 여러분이 아니야. 더 이상 이제 품이 있는 인터넷 사용자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HTML 구성 요소 어떻게 되느냐? HTML의 기본 문법을 여러분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죠? 야, 시간이 참 한풀 70분 되는데 5분 안에 또 마무리 지어야 돼. HTML 마무리 짓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XML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HTML 기본 문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모든 HTML 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꺽쇠 HTML. HTML이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두 번째 단어예요. 첫 번째 단어 A, 앙카, URL 넣는 태그는 배우고 아까 말씀드리고, 두 번째가 지금부터 HTML 문서를 시작합니다 라는 태그가 이거예요. HTML. 꺽쇠 HTML.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 꺽쇠 슬래시 HTML이 나와야 돼.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HTML 문서를 읽을 때 꺽쇠 HTML 나오면 어딘가 마지막에 꺽쇠 슬래시 HTML 있을 텐데 그냥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세요. 무시하고. 그 다음 헤더. 지금부터 내 문서의 헤더 부분이 시작됩니다. 헤더 부분 끝났습니다. 종료 태그 시작 태그. 다음에 바디. 내 문서의 몸체 부분이 시작됩니다. 바디 끝났습니다. 자, 단어 벌써 몇 개 공부했어요, 여러분? 앙카 공부했죠? HTML 공부했지? 헤더 했지? 바디 했지? 네 단어 배웠어요, 벌써. 제가 몇 개 가르쳐 드리겠다 약속해서 8개, 10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됐죠? 헤더와 몸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문서 헤더 부분에 뭐 들어가야 돼? 끝내주는 꼬다리찜 요리법. 이게 헤더예요. 그게 헤더예요. 그러면 헤더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돼? 글자 크게. 다음에 굵게 막 빨간색 해가지고 막 장식을 막 해야지. 그런 부분들이 이쪽 부분이에요. 이제 첫째, 5번째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단어. HTML에서 메타라는 단어는 뭐냐면 전체 HTML 문서를 작성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기술해주는 부분입니다. 자, 메타의 첫 번째, 요걸 속성이라고 하는데 캐릭터 셋은 뭐를 쓰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UTF-8을 쓰겠습니다. 나는. 따라서 읽을 때 캐릭터 코드 읽을 때 UTF-8 테이블을 가지고 읽으십시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메타라는 건 메타데이터라는 얘기. 문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들. 대표적인 게 캐릭터 셋 너 뭐 썼노? 문서 작성할 때 UTF-8 썼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꺽쇠 태그 끝났어요. 여기에 쫄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것만 딱 보면 돼.
아, 캐릭터 세 UTS-8 써서 오케이 알았어 접수. 이렇게 넘어가란 말이에요. 쫄지 말고. 자, 이제 쫄리는 마음이 좀 가셨습니까? 선생 좀 덜 쫄리지 이제. 요것만 읽으라니까. 요것만. 캐릭터 셋 다 배우셨잖아 어저께 여러분. UTF-8 썼구나. 그 다음 타이틀. 이게 이제 뭐라고 써야 돼? 꼬다리찜, 끝내주는 꼬다리찜 요리. 이게 타이틀이야. 타이틀이 뭡니까? 시작합니다. 타이틀 끝납니다. 됐어요? 좀 이상한 부분 못 느끼세요? 메타는 엔드 메타가 왜 없지? 메타는 엔드 메타 안 써도 됩니다. 속성 값을 계속 컴마하고 또 다른 거 전체 영양줄 요소 또 하나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파일 포맷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주고 싶으면 파일 포맷은 뭐를 썼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이제 쭉 써주기만 하면 돼. 끝나면 자동으로 끝이야. 요거는 메타 태그만 그렇습니다. 자, 타이틀 6번째 단어 여러분이 공부하셨어요. 다음 바디. 요것도 단어예요. 끝에 느낌표하고 하이픈 두 개 들어가는 거. 느낌표 하이픈 다음에 하이픈 끝에 닿는 거. 이게 뭐냐? 설명문입니다. 소위 우리 쪽 용어로는 커멘트라고 그래요. 커멘트. 이거는 프로그램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냥 HTML 문서를 작성한 우리 프로그래머들끼리 넘겨주는 정보예요. 유지보수를 위해서. A라는 업체가 홈페이지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그 업체가 이제는 홈페이지 시세도 안 하고 싶어. B 업체에 넘겨주고 갚았어. B 업체 사람이 이 문서 받아서 홈페이지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그 B 업체에 있는 사람에게 넘기는 내용이에요. 뭐 이런 식의 커멘트 있을 수가 없이, 야 이번 홈페이지 만들 때 그림 넣는다라고 죽을 뻔했다. 아 이와이드 설경 분위기에도 안 맞게 말이야. 뭐 그런 걸 쓰고 있어. 이런 말들 쓰는 게 끝에 느낌표 하이픈 줄줄줄줄. 이거는 HTML 문서가 암만 몇 개가 들어있어도 웹 브라우저가 화면에 띄우지를 않습니다. 프로그래머들끼리에 주고받는 한담. 내지는 여성분들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막 온갖 이야기 다 하잖아요. 수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넣는 게 바로 요겁니다. 7번째 단어. 다음에 P. 이거는 이제 온라인 속성이에요. 페이지를 한 페이지의 내용을 배치할 때 어떻게 할래? 그게 P입니다. 요 페이지의 약자예요. P가. 그래도 HTML 문서는 단어의 풀네임을 거의 안 써요. 왜? 안 그래도 이거 없어도 복잡한데 태그 끝에 넣어야 되지. 엔드 태그 다 달아야 되는 너무 복잡하니까 전부 태그 이름을 가능하면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요. 그래서 페이지 전체의 포매팅을 이렇게 해라. 온라인 아시죠? 중심 어디 할래? 왼쪽 맞춤할래? 오른쪽 맞춤할래? 아니면 센터 맞춤할래? 온라인 센터로 해라. 따졌어요. 이게 몸체입니다. 자, 페이지는 이런 속성대로 하고 이걸로 시작. 첫 번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엔드 P. 페이지에 관한 이야기가 끝났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만 읽으면 돼? 속성 값만 보면 돼. 아, 센터링 시켰구나. 이제 문장이 어디 들어가 있어? HTML5에서 학습한다. 라는 문장이 들어있구나. 포함돼. 8단어 공부했습니다. 2단어인데 10단어 이상 가르쳐 드려야 되겠네. 보니까. 자, 됐어요. 오케이. 아까 말씀드린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참여하는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포매팅 담당, 포매팅 앤드 앙카 담당, CSS, 그림이나 복잡한 멀티미디어 데이터 담당, 자바스크립트는 행동, 액션을 담당하는 거예요. 3개로 되어 있는데 액션은 HTML5하고 CSS3에서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어제 말씀드린 인터럽트를 거는 겁니다. 야, 이거 좀 처리해라. 어떤 게 인터럽트냐? 박스 안에 여러분 글자 칠 때 오케이 뭐 선택하고 엔터 치든지 이런 것이 이벤트예요. 발생하면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이벤트 처리 쫙 해줍니다. 그래서 웹페이지의 동작을 담당하는 부분이 얘고요. 웹페이지 디자인 담당이 CSS3, 웹페이지 내용 담당 HTML5. 포매팅, 본문에 대한 내용.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3개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가 어우러져가지고 웹브라우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놈이. 그래서 짜자잔 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멋있는 걸 만들어주죠. 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간 오봤는데 태그의 구조 이래 돼 있어요. 시작 태그 요까지. 요게 본문. 화면에 디스플레이 되는 문장입니다. 이그젠플 헤딩. 다음에 백슬래시 H1이 끝났다. 됐습니까? 요게 태그 이름이에요. 요건 속성 이름, 속성 값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9번째 단어 소개합니다. H1. 뭐죠? 레벨 1. 여러분들 문서 작성할 때 인덴테이션 넣잖아요. 제일 중요한 문장 여기서 시작해라. 그 다음 요거의 하위 개념은 요 인덴테이션 한 탭 들어가서 요게 H2.
두 번째 레벨이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이런 뜻이에요. 끝났습니다. 꺽쇠 백슬래시 AC2 끝났습니다.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다시 AC1 또 쫙 나가다가 들어가 AC2 한 탭 더 먹어 AC2 AC1 AC2 AC3 한 탭 더 먹어 AC4 인덴테이션 조정하는 게 AC1 AC2 그럼 단어 벌써 몇 개 가르쳐줬어요? AC1 AC2 AC3 AC4 12개 가르쳐줬어요. 됐습니까? 요거를 다 합쳐서 우리는 HTML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요 태그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보신 거죠? AC1 레벨 1 AC2 AC3 테이블 만들 때 테이블 표 시작됩니다. 표 끝났습니다. 표에서 테이블 로 행이 시작됩니다. end tr 테이블 로우라는 뜻입니다. tr은 테이블 로우. 그다음에 각 행의 데이터 한 행 첫 번째 행 td 테이블 데이터 end td 또 두 번째 행도 또 이걸로 쌓아 한 행 두 행 세 행 나가고 그다음에 한 칸 데이터 이렇게 됐습니까? 자 HTML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만 이런 거 CSS5 3가 하는 거죠. 요 글자는 HTML5가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이런 것들 다 HTML5가 담당합니다. 동작 왔다 갔다 하는 거. 뭐도 만들어요? 웃는 모습, 이거 눈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 자바스크립트 시켜서 만들 수 있습니다. 복잡한 HTML. 자, 순간법이 왔습니다. 마치고 XML로 잠깐 15분 휴식 후에 뭐로 넘어간다? XML로 넘어간다. HTML 마지막 질문. 아직도 무섭습니까? HTML 문서 하나도 안 무섭죠 이제. 네. 이제 여러분들은 1시간만 지나면 XML 문서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휴식.